이 박근혜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방은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였던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후에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퍼스트 레이디를 한 거예요. 게다가 새마음 운동 총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구국선교단 총재가 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의 가장 강력한, 당시에 유신체제하에서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힘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퍼스트 레이디가 된 박근혜는 아버지가 이제 사망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뭘 떠올렸겠냐는 거죠. 국가 안보가 위험해졌구나라는 그런 충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방은요.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구나. 에? 대통령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죠. 아니, 잠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때 사망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그 직을 일단은 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은 그렇게 돼 있죠. 네네.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서리로 실제로 됐었어요. 대통령 서리가 됐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고 대통령을 했던 그러니까 어머니가 퍼스트 레이디를 하다가 돌아가시자 퍼스트 레이디를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런 겁니다. 북한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인 김정일이 승계했죠. 네네. 김정일이 사망하니까 그 아들인 김정은이 현재 승계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이 정치 체제가 실제로 법령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임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다음번 선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거죠. 서리를 해갖고. 그런데 이 당시에 저는 박근혜가 전방은요라고 물어본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 내밀한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저는 이것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은요. 그러니까 전방은요라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또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이걸 묻지 않고 어떻게 전방은요라는 걸 물어볼 수 있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고 반장님의 그 수사 결과, 조사 결과잖아요. 네. 제가 의문점을 표시하는 거는 그럴 경우에 이분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철저하게 뭐라 그러나 그 국가와 아버지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돼 있으니까 그리고 진정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방이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전방은요. 네. 잠깐, 전방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반장님. 전방이 아니라. 전방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쌓여 있지만, 비밀 금고도 있었지만, 전방이 아니라, 전방이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볼 거냐는 건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그걸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지 않냐. 전방은요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과 사실은 지금 전두환의 추징이 좀 맞물려 있다. 전두환에 대해서 자기가 임기가 처음 대통령 되자마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추진한 전두환에 대해서 추징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이거에 기인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제 분석인데 도대체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전방은요는 건 사실상 국정을 챙긴 거죠. 그렇게 해서 보수단체나 이쪽에서는 이것을 애국심으로 연결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후에 이 박근혜는 9일 후에 이제 국상을 치룬 후에 그리고 나서 전두환으로부터 아버지 집무실에 있던 돈 6억 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는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80년대 내내 자신이 계속해서 지금도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주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날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핍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핍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요. 전두환은 사실 계속 챙겨줬어요. 6억 원을 주고 그걸로 끝났던 게 아니라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6억 원 외에도 유경재단이니 정수장학회니 또 영남대학교니 뭐 어린이회관이니 다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를 뺐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걸 예, 예. 전혀 뺏지도 않았고 더불어서 네. 1984년도경에는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그 건설회사를 통해서 네. 그 전두환이 그 신기수 당시 회장한테 네. 성북동에 한옥집을 지어서 주라고까지 해갖고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그 한옥 집까지 받았고. 아, 그래요? 그럼요. 그 한옥 집까지 그 후에, 그 살기 어려울 테니까, 그 당시에 음마아파트 3채 살 수 있는 6억을 주고도 또 여러 박정희가 독재 권력을 통해서 형성했던 재산을 다 주고도 그리고도 또 경남기업의 신기수 회장을 시켜갖고 한옥집을 새로 지어서 네. 그리고 나서 그 세금까지 전부 다 경남기업이 처리하는 형태로 해갖고 무상으로 그걸 줘서 82년도에 이 집을 받아. 와, 이거 엄청난 박근혜는 오빠 84년도에 이 집을 또 팔아먹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판 돈은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하간 이런 식으로 전두환은 물심양면으로 계속 박근혜를 도와줬어요. 잠깐만요. 그런데도 예, 아니 이거 말이에요. 이 팟캐스트는 그 중간중간 좀 쉬어줘야 돼. 아, 그렇습니까? 예. 뭐냐면, 그, 성북동이라는 것이 어딘가. 예. 성북구에 있습니다. 예. 성북구지. 근데, 그냥, 그, 동서문동이나 안암동 이런 게 아니라 성북동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 동네죠. 예, 거기에 한옥을 지어갖고 준다는 것은 대단한 특혜고, 그럼요. 비싼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그 강남의 음마아파트니 이런 것은 그 선에도 안 쳤을 때였어요. 예, 예. 그리고 중간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중간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 머리로 무슨 교수가 어쩌고저쩌고 그때 영남대학교를 박씨 일가가 소유했습니다. 예. 갔다 와서 교수 하다가 영남대학교 총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정희 2세를. 그럼요. 그리고 자기는 이 교수한다면. 예. 그리고 이제 서강대학교 못 들어가겠습니까? 뭐 예. 단지 서강대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는 그 이사장을 뭐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총장을 하고 멋있잖아요. 아들은 예정대로 되면 육사 졸업해갖고 나중에 나라를, 뭐 이런 그 마스터 플랜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예. 뭐 아니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병희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설마 대통령 한다고 생각했겠냐?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상식이어야 되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네. 실제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죠. 네. 선거니 뭐니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1년도 5.16 쿠데타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선거가 정말 공정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박정희가 대통령을 갖다가 그 여러 차례 세 번 직선제를 했고 또 유신을 통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2번 더 뽑혔는데 그게 다 공정선거로 인해서 벌어졌다? 아니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1970년대 초반에 예. 박정희와 김대중과 박정희 예. 이때 겨우겨우 엄청난 부정선거를 통해서 겨우겨우 이겼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유신을 획책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체육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전방은요 하면서 이것이 이제 자기 일이다라는 이런 얘기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증언도 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방은요라고 하는 질문은 대단히 비상식적이었던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보면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네. 아버지에 대한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심장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어쩌고 뭐 이런 그냥 20대 중후반에 당시 딸이었던 27살인가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당시에 딸 입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하나 남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얼마 또 사실은 독재자였던 박정희 입장에서도 보면 얼마나 이거는 참 섭섭한 얘기입니까? 내가 죽었다는데 말이야 전방을. 근데 이 전방은요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내가 이제 국정을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네네.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는 자기 자서전에 회고록에 뭐라고 쓰냐면 네. 80년대 내내를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전돈이 챙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개인적으로. 그럼요. 챙겨줬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시대 때는 오직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하던 자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바로 유신이 문제였다고 하면서 유신 체제를 철저하게 폄하하고 짓밟는 행위를 보며 온몸으로 자기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바로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자기가 욕심이 없었다면 그럴 일이 없어요. 자기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던 거고 그 아버지가 이제 물러났으니 자기는 그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후 1998년도, 그러니까 80년에 나와서 1998년도 대구 달성에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18년 동안을, 내내 고통과 분노, 그리고 또 이런 원망. 그래서 실제로 김필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필립이라고 당시에 보안사령부에서 신군부 쪽에 섰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2007년도에 박근혜가 당시 한나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때 네. 전두환과 박근혜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그 증언을 해서 네. 여기저기 이제 언론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요? 예, 실제로 이 박근혜가 전두환에 대한 분노, 배신감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연 설명하자면 전두환은 분명히 그 오빠지만 우리 아버지의 꼬붕인데 예. 어느 날 갑자기 합수부장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이 돼갖고 매스컴을 타더니 그리고는 쿠데타 일으켜갖고는 나라를 먹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내 건데 이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박근혜는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전두환이 권력을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 무슨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참고로 최규하는 만주국, 네. 그 만주국에서 사관학교를 다녔던 게 박정희였다고 한다면은 예. 바로 만주국에서 공무원을 했던 것이 바로 최규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후에 아버지 이후에 그 권력을 네. 자기가 갖겠다고 네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분노나 배신감 이런 것들을 가질 이유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야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거죠. 오빠가 그렇죠.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경재단 잘 운영하고 유경재단만 있습니까? 정수장학회, 영남대학교 자기가 챙겨야 될 게 한두 개입니까? 6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이후에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자기로부터 권력을 빼앗아간 쿠데타를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7 계엄령 선포 등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해간 전두환에 대해서 이제 분노와 이런 그렇죠. 어떤 절망 이런 걸로 이제 18년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왔는데 18년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전두환 추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 당시에 당했던 이런 어떤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도 잘한 거 아니냐? 네. 예. 전두환 추징 결과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인데 이걸 했으면 잘한 거지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하는데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리고 제대로 하고 올바로 하려면 그 전에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이걸 해야 정말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왜 전두환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두환만 했냐? 네. 예, 지금 현재 검찰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 건수가 총 2,218건입니다. 네. 그 규모가 무려 얼마냐? 25조 669억 원에 이르고 있어요, 현재. 25조 원이 지금 추징이 미납되어 있고, 이 중에 100억 원 이상 추징금 미납은 총 21건입니다. 아하. 야, 이 중에서 이제 그럼 제일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무려 22조 8,500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대우그룹 김우중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두환은 사실 이걸로 따지면 세 발의 피해요. 2,200억 원. 야, 조족지혈이고 세 발의 피고 22조 원의 김우중을 냅두고 네. 2,200억 원 전두환만 지금 사실 추징한 거죠. 이분 왜 전두환만 했냐? 왜 다른 건 안 하냐? 25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344조 원 정도? 네. 뭐 이 정도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5% 정도에 해당하는 돈인데 22조면은 4대형 공사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25조 중에 25조 원이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전두환만 한 거.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왜 김대중 노무현 때 못했는데, 이 못한 것도 그 박근혜가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만약 그때 했어봐요. 네. 그러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잘하려고 한다면, 공정하게 하려면 전두환뿐만 아니라 25조 원을 추징을 미납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절차 규정에 맞게 다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이런 겁니다. 79년도 당시에 이미 저희가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전두환 합수부장회 때 당시 집 6억 원을 받았다는 거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6억 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 이거와 또 하나가 정수장학교, 유경재단, 영남대학교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자기 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작물이죠. 작물이죠. 네. 아버지가 당시에 1961년도에 그 군인으로서 받았던 당시 신당동 집 건물 외에는 별달리 자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후 18년 동안의 독재를 거치면서 형성된 재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회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친일파가 친일 일제 강점기 동안에 친일 행위를 통해 형성된 친일 재산과 똑같다. 독재 재산은 국가가 기속해야죠.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도 단 한 푼도 세금도 내지 않고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서울의 봄 때 잘 돼갖고 예. 민주정부가 수립이 됐었다 그러면은 예. 당장 뺏겼겠죠. 사실은 전두환이었으니까 그거를 그럼요. 정상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과거의 독재 시기하에서 발생한 자행된 모든 잘못을 오히려 조사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지. 지금처럼 한 번 쿠데타를 했는데도 대통령으로 불리고 부정선거를 해도 대통령으로 불리고 이러면 도대체 민주주의 뭐하러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누가 쿠데타 안 하겠어요? 쿠데타를 설령 성공한다 해도 그것이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단죄받는다고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지. 한 번 성공한 쿠데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것 이거 정말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 또 말씀드린 게 그래서 저는 박근혜 씨가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전두환 추징금 제대로 잘했다라고 평가받으시려면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잘못된 모든 특히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던 6억 원 반드시 이거 국가에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받고 또 세금까지도 신기수 회장이 처리했던 성북동 집 처분한 거요. 82년도에 받아 84년도에 처분한 그걸 비롯해서 나머지 작물로 얻은 모든 것들 내놔야 됩니다. 이래야 전두환의 추징이 정당하고 공정한 거예요. 전두환 입장에서는요. 이건 황당무계한 일일 뿐입니다. 여기서 효과를 넣어야 됩니다. 와 이거 짝짝짝짝 이거 나와야 되는데 환호성. 야 이거 참 특히나 이런 거예요. 1979년도에 박근혜가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 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74년도 당시에 대통령 연봉이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이었어요. 연봉이. 네. 연봉이. 월급이 아니라. 예. 근데 나오면서 6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요. 이걸 대통령 아버지가 모은 그런 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려 20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6억 원이 되는 거죠. 네. 예. 200년을. 그런 돈을 그냥 아무런 전두환이 주니 받아왔다. 전두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해?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내놓지도 않고 내 것만 다 가져가? 정말 도둑년들끼리 지들끼리 작물 가지고 다투는 모양새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말한 것처럼 아니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잘한 거라고 한다면
예, 지금 박근혜는 자기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하는 거 다 내놓고, 그리고 자, 제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 걸 내놓으세요. 이래야 우리 사회가 정말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예. 전두환과 박근혜와 전두환 이 관계 속에서 전방은요라고 얘기했던 당시의 어떤 생각,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전두환에 대한 분노, 예, 또 추징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인데 이것이 개인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된다. 네. 예, 민주주의 제대로 하려면 개인 보복이 아니라 제대로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나라가 올곧고 바른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는 지금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던 6억 원을 비롯해서 부당하게 독재 권력 하에서 형성한 부당한 재산 국가로 내놔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해명해야 국민들이 정말 이 박근혜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방은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였던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후에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퍼스트 레이디를 한 거예요. 게다가 새마음 운동 총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구국성교단 총재가 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의 가장 강력한 당시의 유신체제하에서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힘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퍼스트 레이디가 된 박근혜는 아버지가 이제 사망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뭘 떠올렸겠냐는 거죠. 국가 안보가 위험해졌구나라는 그런 충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방은요.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구나. 에? 대통령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죠. 아니, 잠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때 사망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그 직을 일단은 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은 그렇게 돼 있죠. 네네.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 그러니까요. 그걸 전혀 뺏지도 않았고 더불어서 1984년도경에는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그 건설회사를 통해서 그 전두환이 그 신기수 당시 회장한테 성북동에 한옥집을 지어서 주라고까지 해갖고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그 한옥 집까지 받았고. 아, 그래요? 그럼요. 그 한옥 집까지 그 후에, 살기 어려울 테니까, 당시에 음마아파트 3채 살 수 있는 6억을 주고도 또 여러 박정희가 독재 권력을 통해서 형성했던 재산을 다 주고도, 그리고도 또 경남기업의 신기수 회장을 시켜갖고 한옥집을 새로 지어서 그리고 나서 그 세금까지 전부 다 경남기업이 처리하는 형태로 해갖고 무상으로 그걸 줘서 82년도에 이 집을 받아. 와, 이거 엄청난. 박근혜는 84년도에 이 집을 또 팔아먹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판 돈은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하간 이런 식으로 전두환은 물심양면으로 계속 박근혜를 도와줬어요. 잠깐만요. 그런데도 이거 말이에요. 이 팟캐스트는 중간중간 좀 쉬어줘야 돼. 그렇습니까? 뭐냐면, 에 대해서 추징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이거에 기인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제 분석인데, 도대체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전방은 여는 건 사실상 국정을 챙긴 거죠. 그렇게 해서 보수단체나 이쪽에서는 이것을 애국심으로 연결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후에 박근혜는, 9일 후에, 국상을 치룬 후에, 그리고 나서 전두환으로부터 아버지 집무실에 있던 돈 6억 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는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80년대 내내 자신이 계속해서 지금도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주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날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핍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핍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전두환은 사실 계속 챙겨줬어요. 6억 원을 주고 그걸로 끝났던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6억 원 외에도 유경재단이니 정수장학회니 또 영남대학교니 뭐 어린이회관이니 다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를 뺐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쵸? 대통령 서리로 실제로 됐어요. 대통령 서리가 됐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고 네. 대통령을 했던 그러니까 어머니가 퍼스트레이디를 하다가 돌아가시자 퍼스트레이디를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런 겁니다. 북한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인 김정일이 승계했죠. 네네. 김정일이 사망하니까 그 아들인 김정은이 현재 네네. 승계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우리나라 이 정치 체제가 실제로 법령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임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실제로 다음번 선거를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거죠. 네. 서리를 해갖고. 그런데 이 당시에 저는 박근혜가 전방은요라고 물어본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 내밀한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저는 이것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은요. 그러니까 전방은요라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또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이걸 묻지 않고 어떻게 전방은요라는 걸 물어볼 수 있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고 반장님의 그 수사 결과, 조사 결과잖아요. 네. 제가 의문점을 표시하는 거는 네. 그럴 경우에 이분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예. 이런 것보다도 철저하게 뭐라 그러나 그 국가와 아버지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돼 있으니까 그리고 진정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방이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염려 때문에 전방은요. 전방은요. 네. 잠깐 전방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반장님 예. 전방이 아니라 예. 전방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 돈이 많이 쌓여 있지만 예. 비밀 금고도 있었지만 예. 전방이 아니라 전방이요. 예. 이런 거요.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볼 거냐는 건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그걸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지 않냐. 그 전방은요라고 하는 질문. 네. 이 질문과 사실은 지금 전두환의 추징이 좀 맞물려 있다. 전두환에 대해서 자기가 임기가 처음 대통령 되자마자 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추진한 전두환의